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여름방학도 잘 지내셨죠? 올 여름처럼 아마 비도 많이 오고 또 무더웠던 날씨가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올해가 제일 또 시원한 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더워진다는 거죠. 이제 그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여름은 더 덥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나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또 그동안 또 방학으로 느슨했던 마음들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또 마음의 자세가 이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론 제1장 청소년의 이해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이해 1장에서는 청소년의 개념과 그 다음에 발달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남일이고 명지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수료했고 그 다음에 경민대학교 효충사관과가 이제 2009년에 신설되는 그 신설 학과의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군 경력으로서는 육군 학사장교 9기로 임관을 해서 소대장 교육을 받고 702 특공연대에서 소대장과 군수장교를 또 역임을 했고요. 중대장 교육 후 육군 제69사단 이제 지금은 아마 이제 부대가 해체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그 해운대 수영장 있는 쪽에 수영로 있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물금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예비역 대위로해서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현 이제 또 예비역 소령 진급이 돼서 이제 예비역 소령입니다. 그리고 경민대학교 직장 예비군 대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지도사,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그다음에 건강가정사, 한국어 교사. 요거는 이제 한국 일원으로서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이런 어떤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교과목 개요 및 특징으로서는 자, 청소년의 발달 과정인 자, 가정과 학교와 그다음에 사회, 국가 이런 어떤 그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회 환경과 그다음에 이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이런 능력을 함양하는 그러한 또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이 발달 가업을 충실히 이루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을 갖춘 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도자 능력을 함양하는 데 교과목의 개요 및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자,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이 정책과 법률의 체계적 이해, 그러니까 이 청소년 육성 제도라는 이 과목이 어떤 것이냐면 이 정책과 법률적인 겁니다. 이 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또 호소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을 모르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보다도 또 무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규정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헌법과 제일 밑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그죠?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가 있어요?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법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마지막 대통령령으로서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어떤 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어떤 그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가지만 그 법을 모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없겠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런 관련 업종에 종사를 하게 되고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떤 법의 제재를 받고 또 벌금을 물고 뭐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법과 도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한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그거에 따른 응당한 또 처벌을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 육성 제도로는 정책과 법률의 체계를 잘 이해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고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이 또 될 수 있는 이러한 과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과 법률의 체계적인 이해와 발전전 방향을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법체계의 이해를 통해서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학습 목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제 강의를 해가면서 보완하고 이렇게 조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전반적인 학습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기술적인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에 어떻게 과목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이런 것들은 첫 시간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또 뭐 관심도 많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또 관심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자, 평가 학습 방법은 자, 출석 20점, 그다음에 중간 20점, 기말 40점.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는 이제 과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돼서 이 과제 점수를 해서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현역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떤 훈련도 많고 해야 할 업무도 많고 때문에 과제를 제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과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 점수를 출석만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기말고사는 좀 부족하더라도 또 기말고사도 우리가 시험은 좀 부족하더라도 기본 점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채점을 하다 보니까 같은 부대에 근무한다든지 또 같은 어떤 그런 또 업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있는 분들이 또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한번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점수가 최하점으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 교재는 주교재는 자, 청소년 육성 제도론 이 공동체에서 나온 것에서 임동호의 공제로서 그 과목을 가지고 주 교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교재는 청소년 육성 제도론 양서원에서 나온 박선숙의 공저 이것을 보조 교재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과목을 들어가면서 이제 뭐 발표 자료라든지 어떤 논문이라든지 각종 이 매체 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첨부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청소년의 개념입니다. 자, 청소년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규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어떤 그런 발달 심리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 청소년기가 생물학적으로 시작을 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끝난다는 입장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즉 어떤 것이냐면 자, 어떤 개인이 성인과 유사한 크기의 어떤 신장이나 체격으로 발달하고 그것이 1차, 2차 성징에 이 생물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이제 이 사춘기가 접어든다는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청소년기가 시작된다고 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사회나 문화가 성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책무성이나 그다음에 자율적 의사 결정 그리고 경제적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개인이 성취하게 될 때에 성인지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가 전결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목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 청소년의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개념은
자, 사회, 문화, 시대적 상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학문 역사학자에 따라서 이게 학문과 역사적 이 어떤 그런 과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대와 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의 여기에서 용어의 어떤 그런 등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언제 이러한 청소년기가 용어라는 것이 등장이 됐냐면 그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은 이 청소년기라는 이제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서 그 책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의 어원은 이 라틴어로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청소년기는 성장하다, 그 다음에 성숙에 이르다 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그 책에서 처음 유래된 성장하다, 성숙에 이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기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는 뭐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아동이라는 어떤 칠드, 미성년자, 소년, 10대 우리가 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춘기, 그 다음에 청춘기, 젊은이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개념과 우리가 지칭 용어, 그 다음에 이 연령 구분, 그 다음에 적용 법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의와 이게 어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용어,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적용 법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정의되고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청소년의 연령 범주에 대한 어떤 이해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딱 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이 법 적용상의 어떤 그런 중복과 그다음에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 청소년의 연령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어떤 법 적용상의 여러 가지 어떤 중복과 누락 등의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현행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법률, 청소년의 어떤 그런 법률적인 것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연령 범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그런데 법적인 것인데 딱 요거는 청소년이다라고 하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령과 규정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한번 보면 자, 청소년의 기본법에서 이 청소년은 19세에서 24세를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적용 법률, 준용 법률은 어디에서 있느냐? 자, 청소년 활동진흥법과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이렇게 준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시 유해 환경적인 보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 자, 청소년 보호법과 그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어떤 지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청소년을 또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19세 미만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세 미만이 청소년인데 그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또 적용되는 법률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 출판문화진흥법과 그다음에 방송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5개 광고물 등의 관리법,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기능법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 준용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5개 광고물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성인들의 대상하는 이런 광고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법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그리고 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영화나 이 비디오 관련해 여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또 18세 미만을 여기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9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19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도 있죠. 그래서 뭐 또 15세 대상으로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우리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유해환경보호법에서는 자, 공연법과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직업안정법에 있어서 이 연소자는 자 18세 미만에 대해서 연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제 32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대한민국의 헌법의 조항에서 누구나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은 근로할 권리, 근로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여기에서는 규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보면 청소년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안정법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또 상당히 또 이런 처벌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처벌도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보호에 있어서는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19세 보험 19금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비행에는 이 소년법에서는 자, 소년 이 범죄 소년과 촉법 소년, 우범 소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세에서 19세 미만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소년 심판 규칙 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정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촉법소년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금 현재 1년이 넘어서 이제 그랬지만 인수위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어떤 범죄가 많다 보니까 이 촉법소년을 현재 뭐 예를 들어서 14세에서 예를 들어서 좀 12세에서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그것은 결정을 안 낸 건데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어떤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범한 죄를 그것이 또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범법자를 또 양성하는 또 이러한 측면이 또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아직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성과 관련된 이런 어떤 범죄가 또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소년법에서는 이제 1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하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촉법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인 이제 이슈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면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또 사회적인 또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합의가 도출될 때는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계속해서 청소년의 이 구분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자, 복지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복지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을 우리가 이제 아동이라고 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이 특별지원 청소년은 9세에서 19세 이하를 우리가 이제 대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또 일반은 어떤 민법의 어떤 그런 법률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미성년자는 이제 19세 미만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2013년 7월 1일부터 19세 미만의 자로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런 법에서 무조건 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토대로 인해서 여기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또 정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법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그 법률과 청소년의 어떤 적용 법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이 연령과 관련된 이 연령과 관련한 이 국제적인 규정으로는 자 유엔의 어떤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의 이 규정을 국제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그냥 뭐 그 나라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엔의 그 규정을 준수를 하면서 이제 자국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다르니까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은 자 1985년 이후 공식적으로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어떤 연령 집단을 영스라고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을 범주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세에서 29세.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19세에서 24세를 우리가 청소년으로 이제 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청소년의 기본법에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19세에서 24세를 우리가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자, 유엔 기구 중 국제 식량기구 이제 FAO에서는
자, 10에서 24세 사이의 어떤 이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 부분으로 이제 그 유엔의 어떤 그런 국제 식량 기구에서는 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유엔 사무국이 유엔 회원국 및 비정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그 조사 어떤 그런 결과에 우리가 이제 따라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이제 여기서 보면 6세부터 하한 연령을 이제 6세부터 규정한 나라가 있는데 그 6세부터 규정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콩고 같은 나라는 이제 6세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상한 연령이 이제 30세에서부터 또 40세까지 이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뭐 다 일일이 그 나라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30세에 정한 나라는 뭐 그리스 같은 나라, 그리스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브라질, 뭐 인도, 또 우리 아시아에서는 중국에도 있네, 중국.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뭐 이런 나라가 이제 30세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35세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 불가리아, 뭐 이집트, 그다음에 헝가리가 이제 상할 연령을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0세는 여기에서는 네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렇게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45세에 이제 정한 나라는 레소토. 이런 나라가 이제 하한, 즉 청소년의 하한 연령을 6세에서 45세까지 정하고 있는데, 자, 6세는 콩고, 그다음에 상한 연령의 45세는 제일 많은 나라는 레소토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런 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연령을 6세부터 45세까지 정한 나라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또 국제기구의 어떤 그런 청소년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청소년의 여기에서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과 보호법에서는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9세에서 24세를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그에서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이 청소년을 지칭하는 어떤 그런 용어와 연령의 범주 이런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심 영역과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엔 청소년 세계 실천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즉 영수를 15세에서 24세로 이제 연령 고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와 그다음에 세계보고 WHO에서는 청소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면 청소년은 15세에서 24세, 그다음에 이제 10세에서 19세, 그다음에 이제 15세에서 24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청소년을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세계은행에서는 아동을 12세 미만, 그다음에 청소년을 여기서 보면은 12세에서 24세. 그다음에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해서는 아동을 child라고 했을 때 18세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보면 10에서 24세까지 뭐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청소년, 그다음에 뭐 또 그렇지 않으면 아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마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지역과 여건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소년기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사춘기의 시작에서부터 이 성적인 생식 능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어떤 생물학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사춘기는 언제 얘기하느냐면 자, 생물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돼요? 이 생식 능력을 갖게 되는 이제 시기가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사춘기는 어떻게 되냐면 한 개인이 아동기에서 그다음에 성인기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변화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춘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 호르몬의 수준의 증가에 따라서 어떤 성적 성숙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명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적인 변화가 제2차 성징의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떤 그런 이 성장이 어떤 빠르게 일어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어떤 대표적인 발달 특징은 뭐냐면 성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거의 동시에 뭐가 이루어졌냐 하면 신체적 성장의 급등이 일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 고등학교까지 가기까지는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적인 생식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발달도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성장이 거의 정상 어떤 멈추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춘기가 되면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호기심도 많지만 성적인 이런 생식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육체적인 성장도 어떤 그런 폭풍적으로 성장을 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는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어떤 정서적인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기로부터 이 청소년기를 어떤 면에서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다. 그리고 자아 정체감이 형성될 때가 이제 부모로서부터 정서적 독립이 이루어지고 자아 정체감이 형성될 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자들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지금 우리가 현재 몇 학년 재학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여기에는 이제 두고 있다는 건데 그러나 검사나 경찰의 어떤 사법기관에서는 자 법에서는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다.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왜? 만약 여기서 보면 만약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 생물학적으로 성인과 같이 성숙되어 있다면 아동으로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만약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생물학적 성숙 이 어떤 그런 이 성인과 같이 성숙되어 있다면 이 아동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응? 아니면 청소년 또는 성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응? 이런 어떤 질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현상이라는 거죠. 왜? 초등학생이 성장을 해서 정말 어떤 성인 같이 어때 보여졌다고 해서 그 학생을 여기에서 보면 아동이다, 뭐 청소년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 여기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 8살에 이제 학교를 가면서부터 이제 막 성장을 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촉법 청년들이 엄청나게 이 연령이 이제 지금 어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의 성적인 유기심과 호기심이 많아지고 사춘기를 이제 겪어대면서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성숙했다고만 해서 무조건 청소년이다, 우리가 성인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 연령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법적인 체계도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동이기도 하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면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하는 걸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보면 상당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청소년들은 그 사춘기 이때 보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해가면서 또 호기심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호기심으로 인해서 또래 집단으로 인해서 또 범죄도 또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춘기의 변화에 있어서 보면 자 누구나 일어나는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떤 사춘기 변화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 급속하고 그다음에 개인차, 어떤 개인의 차, 남녀 차 이런 것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의 어떤 그런 신체적, 생리적 변화는 어떻게 돼요? 단순히 외형상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시기에 청소년의 모든 발달을 선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정서와 성격, 인지 능력, 사회관계 이러한 모든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이제 청소년이라는 이 개념을 어떤 통일해서 정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또는 이런 어떤 생리적 발달과 관련된 것을 제한 지친 용어는 영스 청소년으로 하고 있고 연령의 범위는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기급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에서 24세를 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으면 단순히 어떤 그런 심리 생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성인 취급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청소년 기본법,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육성제도론이라든지 복지론이든지 뭘 하든 간에 청소년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심신과 관련돼서 수련원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칭하는 용어도 중요하지만 연령의 범위, 이 청소년 기본법 3조 1항에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이나 보호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이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서 상당히 그것을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로 청소년기의 이런 발달 특성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자라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전환기를 우리가 이제 사춘기라고 이제 우리가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라고 할 때 청소년의 성적 성숙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는 성적인 성숙과 신체적 성숙의 시기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생물학적인 어떤 의미를 중심으로 중심 기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사춘기의 어떤 변화의 주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뇌하 수치에 따라서 이 호르몬의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기는 자, 부모의 어떤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가독이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어떤 그런 어떤 이 틀이라고 할까요? 부모의 어떤 그런 여러 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가독이적 현상이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력 또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이 시기에 그러면 자, 이 시기에는 의존적인 아동기와 독립적인 어떤 그런 성인기의 심리적인 특성을 함께 공유해서 아동도 성인도 아닌 그 양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이 주변으로서 이런 어떤 특징을 갖는 시기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인간 발달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중요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시기가 이제 우리 청소년 시기다. 인간의 발달 단계. 인간의 발달 단계가 가장 어떤 면에서는 내포되어 있는 이 중요한 것이 이제 청소년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제2의 어떤 탄생기, 그 다음에 부적응 시기,
그 다음에 제2의 반항기, 그 다음에 고민 고통의 시기, 초조 불안 갈등 시기, 그 다음에 행동에 중용이 없는 시기, 질풍노도와 같은 이런 어떤 시기, 이런 것들로 이제 청소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공으로 표시하면, 이 공으로 표시하면 어떤 공으로? 럭비공. 럭비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겨가지고 딱 맞으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 즉 사춘기를 강하게 겪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사춘기를 잘 겪지 않아서 이제 성인 시대에 이제 겪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기는 어떤 제2의 탄생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적응 시기가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에 어떤 반항하고 고통이 있고 초조와 불안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 이런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또 그를 이해해주고 그들과 함께 또 노력해주는 이러한 어떤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으로서는 자, 신체적 발달과 인지적, 그다음에 사회적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신체적 특성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런 어떤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신체적 특성입니다. 청소년기의 특성 중에서 이 신체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이 핵심적인 이 핵심적인 신체의 발달은 자, 이 성적으로 성숙하는 이 사춘기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 신체적 발달은 성적으로 성숙하는 사춘기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급속한 어떻게 돼요? 신체의 외향적, 그다음에 외향적 성장과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생식 능력이 획득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남성과 우리 어떤 여성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남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도 월경이 뭐 시작되는 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이제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게 된다 그러면, 자, 인간의 발달 주기에서 가장 빠른 신체적 성장 시기는 출생 후 우리가 인간의 발달 주기에서 가장 빠른 신체적 성장 시기가 출생 후 1에서 2년이라고 합니다. 2년. 출생 후 1년에서 2년. 근데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이 신체적 성장, 이것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그 인간의 발달 주기가 빠른 것이 하여튼 1년에서 2년인데, 이거 못지않게 빠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청소년기, 사춘기라는 거죠. 너무 빠르게 이것들이 변하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성장입니다. 신체적 성장이 엄청나게 커져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등학교에서는 별로 성장을 이제 조금 이렇게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막 키가 부모가 이제는 이렇게 내려봤는데 쳐다봐야 되고, 그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이제 성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성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중학교 다니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막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막 징그럽고 냄새 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적으로 막 그다음에 신체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또 그런 시기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인데, 그래서 그 남학생 그 아마 실에 이제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성장하게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빠지는데, 이제 또 그렇게 되고, 또 여학생들 또 저 실에 들어가면 또 그러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그 신체적 특성으로서 사춘기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것은 성적으로 어떤 성적인 성숙이 이뤄가고 있고, 신체적 성숙, 여기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의 변화에 인해서 남자들이
막 어떤 면에서 보면 참을성이 없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이런 행동들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또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특히 이제 특히 어떤 그런 신장과 이 체중의 빠른 변화로 인해서 생식기관의 성숙과 2차 성장의 발달, 그래서 매우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신체적 이 변화가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 성적 욕구, 이런 성적 욕구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이제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들의 적응상의 부담을 갖게 되는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왜?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됐던 것들이 막 갑자기 막 그냥 성장하고 되면서 생식기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특히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뭐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여성들의 같은 경우는 어떠하든지 월경이 나타난다든지 피임을 하게 된다. 여러 가지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고 그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12세에서 14세까지는 자, 여성이 더 빠른 성장을 보인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면 초등학생들은 여성이 빠르게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나갈 때까지는 여성들이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또 발음도 좋고 또 얼마나 또 아주 그 재능도 많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세 이후는 이제는 남성이 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세에서 19세까지는 이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20세, 21세에서 22세가 되면 이제 어떤 성장에 대한 변화가 끝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이제에서 고등학교까지 뭐 가능하면 대학에 이제 1학년 정도, 뭐 2학년 늦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19세까지 되면 이제 끝난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뭐 거디랑에 뭐 털이 이제 뭐 이렇게 나고 뭐 하면 성장이 끝난다. 뭐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애들이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간에 연령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끝난다는 거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자 신체적 발달과 함께 이 청소년기 동안에는 자 개개인이 보이는 이 성숙의 차이는 자 이 시기에 어떤 그런 부적응 문제와 관계가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신체 발달의 그 어떤 그런 개인적인 차로 인해서 우월감, 우월감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 학생들은 많이 뭐 저 친구는 크게 성장했는데 나는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래 집단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어떤 지향과 동조가 강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또래들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신체나 생리적 변화의 정상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왜?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같이 성장을 해 가다가 고등학교 뭐 이렇게 중학교 다니니까는 어느 친구는 크게 성장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신체 생리적인 그 상황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달이 더딘 친구보다는 그리고 빠른 친구를 선호하고 그리고 신체적 매력이 어떻게 돼요? 또래 집단의 어떤 그런 그 인기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개인차로 인한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는 성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신체적인 크기, 신체적인 성장은 어떤 면에서 또래 집단의 어떤 그런 또 로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키 크고 잘생긴 이 친구들은 또 우리가 여학생들에 대한 여학생들도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로망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그런 어떤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열등감과 또한 이런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자 이제 그 성별에 따라서 이런 성별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 이 호르몬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실적으로 보면 자 여자애는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여자애는 에스트로겐이 있고 이 남자가 안드로게인이라는 이런 어떤 호르몬이 있다는 거죠. 이 호르몬이 서서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서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하여튼 그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첫 월경이 시작되고 남자는 성숙한 이제 정자가
이제 소변에 배출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별에 따라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도 서서히 가지만 이제 남성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게 더 빠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꾸로 되면서 나이가 연령에 따라서 이제 40이 넘어가고 50이 되면 이게 반대가 됩니다. 여성들의 어떤 그런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고 남성들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아마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부모가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가 수업 듣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현역 군인들 중에서도 연령이 이제 뭐 40대 넘어가고 시대가 되면 이제 어떤 면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성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이 커지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 넘어 60 이렇게 이제 오면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어떤 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제 막 울고 목소리가 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성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줄어든다기보다 이제 주눅이 돋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여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심한 갈등과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연령에 따라서 여자들의 호르몬 수가 더 증가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남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는 집으로 돌아오고 여자는 어떻게 돼요? 이 집 밖으로, 응? 집 밖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집 밖으로. 응?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친구 또래와 같이 해서 뭐 여행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뭐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집으로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뭐 이런 현상들이 더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 그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또 우리가 적용을 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계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제 우리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현상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는 남자의 이제 성숙한 정자가 표시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어떠냐 하면은 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유전적인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전이라든지 영양 상태, 어떤 계절, 기후, 인종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거의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양질의 영양 상태라든지 비만,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유전적 요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증가되면서 성조숙증에 대한 어떤 예방과 치료가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이제 현대 시대에 이르렀다. 그래서 자,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자,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신체라든지 이런 생리적 변화로 인해서 성적 충동의 증가로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그다음에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초경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유방이 성장해 가면서 막 커지고 막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체적 이게 변화의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수치심과 불안감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할 때는 이제 부모가 이제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뭐가 해야 되겠죠. 뭐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준비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또 진행돼 나가야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특히 청소년기에 자신의 어떤 그런 신체에 대한 이런 어떤 감각이라든지 느낌,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어떤 그런 신체상, 이런 신체상은 청소년의 자아 개념과 성격 그리고 사회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이 시기에 잘 적응하지 않으면 사회 현상에서 미치는 현상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상은 평생을 통해서 형성되지만 자,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별함이 있는데, 이 시기에 자신의 어떤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이나 그다음에 행동적 적응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시작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서 관심과 불만은 이 성인기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청소년기에 키가 작아서 그것이 성인기에 접어들면서도 계속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신감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심리 행동적인 이런 적응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청소년기는 중요한 요소를 미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성에 있어서 또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도 이 시기에는 자, 이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자녀가 고분고분했던 자녀들이 갑자기 목소리도 그냥 변성기가 돼가지고 웅웅웅웅 되고 엄마한테 해서 이제 키도 커지잖아요. 와가지고 엄마에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또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시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기를 잘 극복하면 또 성인기에 들어서도 우리 사회적인 어떤 성장해 가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인지적 특성인데 인지적 특성은 잠시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